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가워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전 도안도장 최효재입니다. 저도 태전 도안노장 이혜연입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출연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이이신지 언제부터 알게 됐는지 궁금해요. 제가 2009년 초등학교 2학년 때 세종도장에서 갈마도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친한 사이로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내셨던 거죠? 초딩 때는 안 좋아했어요, 저를. 이럴 수가. 제가 막 스킨십을 엄청 안고 막 집착을 했거든요, 막. 막 여기 막 같이 가자, 막. 여기 막 같이 가자, 막. 근데 얘는 완전 스킨십 하는 거 엄청 싫어해가지고. 그래서 저 피해 다니고 그리고 언니들이랑만 다니고. 저 혼자 속상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속상해가지고 너랑 안 놀 거야 이랬는데 제가 속상해가지고 너랑 안 놀 거야 이랬는데 효재가 그래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래라 이래가지고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래서 그렇게 막 붙어 댕겼던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네. 그래도 효재 도생님도 싫지 않으니까. 마음을 놓은 것 같아요. 이제 익숙해서 포기. 포기. 이제는 익숙하게 받아내더라고요. 네. 얼마나 또 자주 만나세요? 지금 혜연이가 대학교 3학년 되면서 좀 바빠서 한 달에 한 번이는 천도식이나 아니면 큰 행사 있을 때 많이 만나는 편이에요. 특별히 생각나는 추억이 혹시 있을까요? 작년에 한 여름쯤에 해가지고 같이 친한 동생 한 명이랑 더 해서 전주 여행 한 2박 3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네, 전주에서 어떤 걸 좀 했나요? 한옥 마을 가서 한복 입고 와. 그리고 계곡도 가고 맞아요. 정말 특별한 그런 추억이 됐겠어요. 신앙을 하면서는 도반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분이 또 신앙을 하면서 도반으로서 그런 즐거운 추억과 신앙을 함께하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가 좋네요. 네. 네,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한데요. 요즘 대학교 다닐 텐데 학교 생활은 좀 어때요? 너 먼저 말해. 나 먼저 해? 저는 올해 대학교에 들어가서요. 저희 과가 좀 과제가 매우 많아서 일주일에 보고서를 한 개씩 쓰는 생활을 하고 있고요. 와. 그래서 주중에는 수업 듣고 주말에는 보고서 쓰고 보고서와 과제로 이렇게 버무린 그런 대학 생활을 하고 계신다는? 저는 3학년인데 이제 첫 대면이어서 동기들이랑 처음 봐가지고 친해져서 밥도 같이 먹고 수업도 하고 과제도 하면서 주말에는 또 알바도 다니고 그러면서 하고 있는데 팀플 과제가 3개가 있어서 하는데 팀플 과제가 3개가 다 제가 발표인 거예요. 그래서 와, 멋지다. 정말 발표 여신이 아닌가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네. 발표하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발표하면서 그래도 나법사 때보다는 덜 힘든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우리 혜연 도생님 예전에 나는 법사다. 네. 저도 맞아요. 굉장히 참 멋있게 봤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두 분 다 이렇게 발표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두 분이 신앙을 정말 오랜 시간 하셨잖아요. 신앙생활을 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데 어렸을 때 그 아기염소 동요 노래를 개사한 그거 청포가 다 같이 녹음하는 게 있었는데 오빠 가는데 제가 쫄라가지고 같이 갔어요. 그래서 같이 부르다가 그 네. 녹음 그거 하시는 분이 저 혼자 불러보라 해가지고 그거 계기로 다양한 무대를 섰던 것 같아요. 천부경 노래도 하고 와. 바람의 노래였나요? 바람의 빛깔? 아니, 바람의 빛깔 네. 노래도 해보고 유튜브 노래도 찍고 와.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
김태도생님은 어때요? 저는 도장에서 대포들끼리 교육이 있어가지고 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줌이나 아니면 도장에 직접 가서 네. 교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도장에서는 어떤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도움 말씀이나 기본 진리 책을 읽고 이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다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인상 깊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다 이런 느낌으로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져요. 같이 좋은 모임을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꿈이나 목표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고3 때 사회복지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요. 제 성격상 좀 긍정적으로 밝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나눠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나눠주고 도와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하면은 잘 맞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사회복지학과를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을 가지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과학 과목들 공부해 보면서 생물이 좀 더 재밌었고 연구하는 것도 좋아해서 이제 생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같이 동아리 활동하면서 글 쓰고 문집 내고 했었는데 나중에 하면 이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글 쓰는 것도 한번 해보자 하는데 일단 연구를 먼저 하고 나중에 상황이 되면은 글을 써서 책을 내자 해서 나중에 연구직과 작가를 같이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저희가 암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평소 도전은 좀 어떻게 읽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도장에서 도전 윤독회를 하고 있거든요. 와. 그래서 네. 매주 아침 6시에 6시. 네. 일어나서 줌을 틀고 네, 춤을 읽는 건데 열고. 네. 제가 지금 빠진 지 한 3주가 된 것 같아요.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6시 쉽지 않죠. 네. 그래서 포가님께서 전화가 오시는데 모르고 자고 일어나면은 포가님이 부재중 전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러면서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때요? 좋긴 한데 확실히 새벽 6시라서 그런가 저도 혜연이처럼 막 일어나면 막 부재중 전화가 막 찍혔을 때도 있고 맞아. 하는데 그래도 도전 읽다 보니까 그 상대님과 태무님의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뭔가 재밌기도 하고 좀 더 가깝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나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미라클 모닝이라고 해서 이렇게 아침을 같이 여는 그런 모임이 많은데 정말 몸소 실천하시는 모습에 힘들지만 이렇게 하시는 모습에 참,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평소 도전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성구나 뭐 좌우명 성구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암송할 8편 51장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이 성구를 되게 한 초등학교 때 읽었던 성구인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김태준 성도님이 갑자기 도심주도 기둥입니까 하는 거여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저런 질문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좀 커서 막 고등학교 3학년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네. 정말 도심주라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정말 강력한 신앙을 또 추구하신다고. 네, 맞아요. 멋있습니다. 네, 우리 혜연 도생님은요? 저는 7편 75장에 오는 잠 적게 자고 태울줄 많이 읽으라 라는 네. 성구가 와닿다기보다는 제가 못하고 있는 거여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확 꽂히는 그런 성구였던 것 같아요. 네, 좌우명으로 이렇게 읽어보자 이렇게 생각해 볼 네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오늘 외울 성구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도전 6편 58장이랑 59장 암송 준비했습니다. 뭘 암송을 해야 되지? 하면서 차라락 살피다가 갑자기 그냥 탁 꽂혔어요. 그리고 그 6편 58장이 천지대업 개척의 일꾼은 젊은이들의 와. 그 부월산 하는 게 딱 와닿는 그 많이 들었던 네. 이야기라서 그래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우리 젊은 일꾼들이시니까. 네. 네, 이제 드디어 두 분의 암송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자신 있어요? 네. 네, 멋진 성구 암송 부탁드릴게요. 편 58장 천지대업의 개척 일꾼은 젊은이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포태의 운이니 어린아이의 세상이니라. 그러므로 치성을 드릴 때에는 두루마기를 벗고 절을 하라 하시니라. 대행리에 계실 때 하루는 한 성도에게 초립을 사다가 간수하여 두라 명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나의 돌을 천하의 펼 일꾼은 이제 초립동이니라 하시니라. 상제님께서는 평소 청년들을 무척 사랑하시니라. 하루는 한 성도가 여쭈기를 예로부터 애기 장수가 난다는 말이 있사온데 그 장수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거늘 상제님께서 담배를 피우시다가 구월산 하시고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라. 6편 59장 막둥이 도수. 상제님께서 내성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초복 중복 다 제끼고 말복운을 타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말복운이 가장 크니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크게 받나니 막둥이 노름이니라 하시고 내성에게 막둥이 도수를 붙이시니라. 하루는 몽공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결인 도수로 되느니라 하시니라. 하루는 상제님께서 공사를 보시는데 제일 끝에 선 성도 하나가 제가 왜 맨 끝입니까? 하고 볼멘 소리를 하니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아서면 네가 1등 아니냐 하시거늘 그 성도가 생각해보니 과연 그러한지라 마음을 누기고 공사에 수종드니라. 팔편 51장 천지의 근본은 나의 도심주. 하루는 성도 여러 명을 둘러 앉히시고 말씀하시기를 천지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튼튼해야 하겠는데 무슨 기둥이 제일 단단하겠는가? 잘 생각해서 말들 해보아라 하시니 성도들이 저마다 소나무 기둥입니다. 참나무 기둥입니다. 대추나무 기둥입니다. 돌기둥입니다. 새기둥입니다 하고 아뢰거늘 상제님께서는 그때마다 그것 참 좋지. 참나무가 참 단단할 거요. 그것 참 잘 생각했다. 옳지 그렇겠다. 그럴 일이다. 쇠기둥이 오죽 단단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때 김태준이 느닷없이 도심주도 기둥입니까 하고 여쭈니 상대님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어찌 도심주 생각이 나느냐 하시고 그렇지 그럴 일이여 그렇고 말고 심주라는 기둥이 허망하면 분각에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하지만은 도심주를 복중에서 턱 밑에까지 단단히 받쳐놓으면 아무리 요동해도 꿈쩍도 아니하며 도끼로도 못 찢고 짝으로도 못 깎고 끌로도 못 쪼으며 톱으로도 못 자르고 썩지도 않고 불로도 못 태우고 벼락이라도 못 때릴 터이니 부디 영구장생하는 도심주를 잘 가지라. 천지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완전히 서야 천지공사가 무궁하리라 하시니라. 안녕하세요. 네, 어느 도장 누구인지 소개 부탁드려요. 태전 보문도장 어포 백지영입니다. 네, 근황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요즘은 오전에 탁 연습하고 오후에 수행하고 취미생활 이런 거요. 다른 학원은 또 안 다니고? 타악팀 스케줄에 맞추려고 학원은 안 다니고 있어요. 네, 지금 타악을 배운다고 했는데 네. 어떤 타악을 하고 있어요? 그 소초동 문화예술단 타악팀 그걸 하고 있는데 네. 한국 전통 문화인 상모, 장구, 북 이런 걸 배우고 있어요. 와,
한국 전통 문화를 배우고. 네. 네. 그럼 지금 타악팀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타악팀에는 들어가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타악이란 거에 뭔가 싫지도 않고 좋지도 않은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막 언니들이 푹 치는 걸 보고 오, 멋지다 하고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그러면은 3학년 때부터 네. 지금까지 기간이 한 3년? 네, 3년 네. 정도. 힘든 점은 없었어요? 상모를 쓰면서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서 막 그만두려 하다가 그래도 타악팀에 정이 들어가지고 계속 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이 자리에 네. 그런 힘든 과정을 또 겪고 배우면서 재밌는 그런 또 경험을 하게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타악을 배우다 보면은 공연도 많이 했겠다. 네. 어떤 공연을 좀 해봤어요? 그 장구 공연도 해보고 북 오. 공연도 해봤어요. 우와. 상모는 아직 안 해봤어요? 상모는 아직 네. 올해 안으로 해볼 예정이에요. 기대가 됩니다. 타악 공연을 하면서 무대에 섰을 때 좀 느낌은 어땠어요? 무대에 섰을 때 저는 처음에 무대랑 안 맞는 줄 알았어요. 무대랑 안 맞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맞아요. 근데 직접 해보니까 엄청 재밌고 무대 끝나고 나서 제가 내가 이 무대를 무사히 마쳤구나 하는 생각에 희열도 들고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와, 벌써부터 무대의 맛을 이렇게 알고. 우리 지영이 정말 무대 체질인가 보다. 네. 와, 또 다음 공연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영이는 타악 말고 이렇게 재주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꿈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이쪽 분야도 해보고 싶고 이쪽 분야도 도전해보고 싶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계속 꿈이 많아요. 뭐 변호사도 하고 해보고 싶고 오. 수의사, 의사, 판사, 검사, 패션 디자이너, 사진작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요. 우와, 지금은 제일 하고 싶은 거? 지금은 제일 하고 싶은 거 국악인이요. 아, 타악팀을 다니고 있으니까. 국악인의 꿈도 꾸고 있고. 네. 우리 지영이도 말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인생 2회차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성숙한 느낌이 드네요. 수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수행을 좀 어떻게 했었고 또 지금은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궁금해요. 예전에는 엄마랑 같이 저녁에 봉청수 모시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늘리면서 한 적도 우와, 있고 3시간? 네. 그리고 요즘에는 태율공 수행하다가 이제 도장 이전하고 나서부터 도장에서 2시간씩 꾸준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2시간 가만히 있기도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수행을 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지영이만의 팁이 있을까요? 저는 수행할 때 잡념이 많이 드는 편이었어요. 맞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계속 있으려고 하면은 아무 생각 없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막 속으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수행에 집중해야 돼. 막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행에 집중돼 갖고 네. 눈을 딱 떴을 때 시간이 막 2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다를 네. 생각하면서 네. 순식간에 몰입이 되는. 네. 그렇구나. 앉아 있다 보면은 졸리진 않은지 또 다리가 아프진 않은지 네 어때요? 졸릴 때 도공 수행을 하면서 잠을 깨고 다리가 저릴 때는 자세를 계속 바꿔가면서 수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다리가 좀 덜 아프고 네. 몰입도 되고 네. 네. 그러면 수행을 가장 길게 한 시간은 몇 시간이나 될까요? 전에 철야 수행으로 5시간 한 적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 거예요? 1시부터 6시까지요. 어떤 결심을 한 건가? 다들 철야 수행 하니까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서 한번 했어요. 어땠어요? 철야 수행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졸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중간에 졸릴 때도 있었는데 계속 참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뭔가 밝아진 느낌이잖아요.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우와, 멋있다. 이렇게 수행을 많이 하다 보면은 우리가 체험을 많이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수행 체험이 있을까요? 태율궁에서 엄마랑 같이 수행을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옆을 돌아봤어요. 근데 돌아가신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하얀색 한복에 하얀 머리를 하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빨간색 도전을 팔에 끼고 계셨고, 할머니는 쪽진 머리에 비녀를 꽂고 계셨어요. 그 상태로 저를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시는데, 할머니는 태일주 주문 많이 읽고 쑥쑥 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할아버지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커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돌아가신 할머니 49제 날에 도장에서 천도식을 했는데, 아빠가 할머니를 위해 수도복을 조상 신단 옆에 가지런히 놓아주시고, 저는 수호사님 옆에서 앉아서 주문을 읽고 있었어요. 시천주주와 태율주 주문을 읽을 때 할머니께서 수도복을 입고 앉아 계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는 나이가 많으시니까 허리가 항상 굽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반듯하게 펴고 저를 웃으면서 바라보셨어요. 네, 이런 체험들을 하다 보면은 뭐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네, 저도 체험한 거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치, 자랑하고 싶잖아요. 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해봤는데, 너 신기 있어? 이런 식으로 엄청 놀래하더라고요. 맞아, 수행을 안 해본 친구들은 이제 단순히 귀신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막 자리 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한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영 도생님의 학교 생활은 어떤가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서는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랑 이어져 있으니까 아는 애가 굉장히 많았어요. 같은 유치원에서 같은 학교로? 네,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게 다 되니까. 친구들? 네. 근데 전학을 오고 나서 아는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학을 갔구나. 네. 새학기 때, 6학년 새학기 때 이제 그래도 친구들 사귀고 학교 생활 즐겁게 해야 되니까 친구들한테 막 말 걸고 다녔어요. 나중에 친해지고 보니까 그 친구들이 네. 제 성격 엄청 외향적이네 이러면서 모든 아이들에게 인사하고. 지금 그러면 친한 친구는 몇 명? 10명 정도 돼요. 제일 진짜 완전 찐친. 찐친 10명. 맨날 쉬는 시간마다 막 친구들이랑 막 짜고 치는 것처럼 막 도서실 가고 화장실 가고 막 우르르. 학교 전체를 막 둘러보면서 종치면 총 쳤다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근데 이제 또 중학교를 곧 가잖아요. 중학교 가면 이제 또 헤어질 생각을 하면 많이 아쉽겠어요. 아니 또 새로운 친구를 또다시 종교생에게 안녕. 난 지영이야.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기대가 또 되고. 자, 이제 학교 생활까지 알아봤는데 우리가 슬기로운 암송 생활이잖아요. 우리 지영 도생님은 평소에 도전을 얼마나 읽고 있을까요? 예전에 도전을 많이 읽었어요. 예전에 도서관 가면서 책 보듯이 도전을 자주 읽었었는데 이야기 도전을 많이 읽었었어요. 거기서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나 인상에 남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요?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상제님께서 이제 조화를 부리셔서 호랑이로 변해가지고 성도들이 엄청 놀랐던 그런 도전 이야기가 떠올라요. 그런 것도 생각이 나고. 네. 그러면은 어떤 성구를 암송을 준비했을까요? 저는 도전 11편 69장과 402장을 준비했습니다. 네, 11편을 준비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야기 도전을 읽을 때 상제님이랑 호연 성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제님을 되게 막 존경하고 막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치성 같은 행사 하면서 네. 도전 봉독으로 11편이 자주 나오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모님의 관심을 또 기울이면서 태모님이 그 인자하는 모습이 저도 모르게 끌려서 11편을 준비한 것 같아요. 두 개를 다 11편으로 준비했는데 이 성구를 고른 이유가 있을까? 두 개를? 69장은 자신을 못 믿으면 상제님도 못 믿느니라 이런 성구인데 자신을 못 믿으면 상제님도 못 믿느니라 그런 그 태모님의 말씀이 인상이 깊었어요. 자신을 먼저 믿어야 된다. 그걸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하시고 이 암송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 가끔씩 내가 이 부분을 잘 외워야겠다, 이 까먹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은 잘 외우고 진짜 제가 안 까먹을 것 같은 부분만 까먹어서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외우다 보면 막힐 때가 네.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암송을 해보러 갈까요? 네,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편) 69장 자신을 못 믿으면 상제님도 못 믿느니라. 하루는 고찬홍이 집으로 돌아가고자 태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당에 내려서는데 태모님께서 물으시기를 찬홍이 너는 누구를 믿느냐 하시니 찬홍이 제가 저를 믿지요 하고 대답하니라. 이에 꼭 그런가 하시니 꼭 그렇지요 하매 다시 물으시기를 꼭 그런가 하시니 또 꼭 그렇지요 하더라. 태모님께서 그 다음에는 하고 물으시니 찬홍이 다음은 증산 상제님을 믿지요 하고 대답하거늘 말씀하시기를 꼭 그렇게 하라. 저를 못 믿으면 상제님 또한 못 믿느니라 하시니라. 태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 내가 있다. 나를 찾아라. 내가 나를 못 찾으면 이 천지를 못 찾느니라 하시니라. 11편 402장 아이들을 칠성이라 부르심. 태모님께서 아이들을 부르실 때 야 칠성아 하시며 칠성 동자 등으로 기운을 붙여 부르시고 그 부모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저 동자들을 잘 가꾸라 하시니라. 치성을 마치고 나면 성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야 과일은 칠성 아이들 차지다. 너희들은 먹지 마라 하시며 아이들에게 먼저 내려주시니라.